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22대 총선이 이제 5개월 남았는데 서울에서 주요 격전지 한 13곳 정도를 이렇게 뽑아서 살펴보면은, 지금 보면은 서울 중구 성동구 갑 현재 여러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일단 뭐 진수희, 국민의힘 쪽에서는 진수희 전 의원이 이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임종석이 뭐 거론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개편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임종석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 지역은 이제 홍익표가 3선을 기록했는데, 홍익표가 지금 강남으로 자기가 지역구를 옮기겠다 이래서 그 당시 2위가 바로 현재 이 지역의 당협위원장으로는 진수희 전 의원인데, 뭐 이렇게까지 표 차이가 난 데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도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진수희 전 의원은 꾸준히 이 지역에서 표박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될지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대선에서 우선 그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 지역에서 오세훈 후보가 60.9%로 37.6%의 몸은 송영길을 크게 이긴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구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53.2로 이재명 43.1을 크게 앞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동구청장, 이것도 중요하죠. 성동구청장 선거를 국한해서 보더라도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가 이제 57.6으로 좀 더 높았습니다. 40.4를 얻은 국민의힘보다는 높아서 이 지역이 현재 성동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인데, 그러나 하여튼 그 3구 지방 대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시장을 뽑은 6일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 특별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최근의 흐름은 국민의힘 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민심이 옮겨왔다. 그리고 그다음에 중구 성동구 바로 옆 동네죠. 여기 현재 박성준이 지역구 의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원래 이 지역에서 배지를 달고 정치 활동을 했던 지상욱 전 의원이 다시 도전할 상황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타깝게 지상욱 전 의원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 이런 것들이 뭐 결국 작용됐다고 보는데, 뭐 항상 그런 것이죠. 민심이 그때그때 바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근데 박성준이 지금 보면은 돈봉투 사건에 박성준의 이름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박성준 대 지상준이 지상욱이 이 지역에서 붙는다고 하면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미지는 좋죠. 이 지상욱 전 의원이 차분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이런 거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표박 관리를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가에 따라서 여기도 뒤바뀔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 광진구 가변은 이제 민주당의 전혜숙 의원이 현재 이 지역의 의원입니다. 여기 이제 김병민 국민의힘 소속이 이제 도전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김병민이 지난번에 적지 않은 차이로 해서 졌지만, 그 당시에는 김병민 후보가, 지금 이제 김병민 최고위원이죠. 김병민 최고위원이 인지도가 별로 없을 때죠, 사실은. 근데 지금 지난 총선 이후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최고위원으로서 거의 매일같이 화면에 비치고 있고, 언론 인터뷰도 아주 활발히 하고 있고, 뭐 이래서 지금은 뭐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김병민 최고위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오래 했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을 갈구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에 그런 것도 이제 있을 것이고, 꾸준히 이 지역에서 표박 관리를 해온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한번 여기도 탈환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김한길 전 의원이 여기서 국회의원 배지를 단 바가 있고, 여기도 사실은 이 좌파가 좀 오랫동안 선거에서 승리를 해온 그런 지역입니다. 좌파가 주로 이제 승리를 해온 그런 지역. 김한길도 마찬가지죠. 3구 대선에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48.8, 그다음에 이재명이 47.1,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좌파에 대한 지지세가 좀 강한 편이긴 합니다. 근데 서울시장 선거 때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8.3으로 송영길이 40% 얻어가지고 오세훈이 크게 앞선 걸로. 그다음에 이제 이 광진구청장 선거, 이때는 또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어요. 김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51.2 해서 48.8을 얻은 김성갑 민주당 후보를 앞서가지고 서울시장 선거,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대선, 그다음에 이제 이 구청장 선거에서 3연속 국민의힘이 앞선 이런 게 있습니다. 때문에 물론 그 전에는 이제 민주당이 쭉 여기서
나름대로 힘을 발휘해왔지만 최근에 이런 정치적인 변화, 민심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해 볼 만한 지역이다. 왜냐하면 굉장히 윤석열 정부에서 나름대로 뭐 젊은 실세 추계측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을 바라는 유권자들이 지난번과는 달리 김병민에 대해서 상당한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광진구 우리는 지금 고민정이 현재 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되어 있죠. 고민정도 상당히 운이 좋아서 지난번에 배지를 달았다고 봅니다. 오세훈 현재 시장한테 간발의 차이로 이겼는데, 자, 오세훈은 현재 시장이고, 여기 이제 관악을에서 재선을 했던 오신환 전 의원,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정무부시장을 했었죠.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신환 현재 인호한 혁신위원회 혁신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지도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고 정치 경험도 있고 뭐 이런 인물입니다. 고민정한테 고민정보다 나으면 낫지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인물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참신한 이미지도 있고 이런 곳인데 한번 해볼 수 있는 지역이다. 지금 보면은 당시 이제 고민정이 50.4,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가 47.8이었으니까 간신히 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총선이면은 박근혜 전 정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들이 보수 정당을 덮치고 있을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해서 간신히 이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뭐 원래는 이 지역이 추미애가 지역구로서 활동을 했는데 여기 뭐 우선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하는데 추미애, 그다음에 조국, 그다음에 송영길 등이 나오면은 민주당 공천을 받고 나오면은 민주당은 참패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자기들 내부에서 돌고 있던데 오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그다음에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훨씬 더 많이 득표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지역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지역들에서 한 석을 가져오면은 현재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곳인데 민주당은 하나를 뺏기는 게 사실은 상대적으로 두 석을 뺏기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격전지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동대문구 을은 현재 장경태, 입이 싼 장경태, 이 젊은 친구가 이 사고방식이 상당히 좀 병들어 있지 않나 이런 그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장경태가 현재 지역구의 의원으로 돼 있고 김경진 전 의원이 지금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은 원래 이제 호남에서 배지를 달아서 의정 활동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서울로 올라와서 선거 준비를 하고 있고 인요한 혁신위원회에 지금 혁신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변인 역할도 좀 하고 있고 한동안 뭐 이 시사 프로 이런 데도 단골로 나왔던 인물인데 최근 들어 다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고, 근데 이 동대문은 원래 이 홍준표 시장이 3선을 했던 곳입니다. 그 다음은 또 민병두 좌파 민병두가 또 당선됐고 그리고 이어서 장경태가 배지를 달았으니까 3대3이다. 우파와 좌파가 3번씩 서로 이렇게 나눠서 지역을 맡았던 그런 지역이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될지 특별히 어느 정당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팽팽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을 근소한 표차로 앞섰어요. 여기도.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이 송영길을 무려 17%포인트 격차로 압승한 이런 곳이고, 또 하나 좀 고무적인 것은 동대문 구청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의 이필영 후보가 53.1로 당선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3대3으로 팽팽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이 서울시장 선거나 동대문 구청장 선거에서 보듯이 우파 쪽으로도 민심이 상당히 이렇게 좀 넘어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경진이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경진도 호남이고 이 동대문 을 지역이 또 호남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아마 감안을 해서 김경진으로 간 게 아닌가, 당협위원장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중랑구 을은 바로 이 전에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이가 여기서 지금 뭐 3선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도전장을 내민 인물이 최근에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젊은 이 정치인, 정치 지망생 이승환, 윤석열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을 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높게 평가한 인물이라 그럽니다. 젊어서부터 이 국회 보좌관로 해서 출발을 했고 이제 상당히 능력을 보고, 탁월한 능력을 보고 지금 주변에서 추천을 받아갖고 윤석열 대통령 이 인수위 때도 들어가 있었고 대통령실 때도 최근까지 들어가 있다가 이제
출마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좀 뭐 패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 말 논리도 하는 거 보면은 간단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개혁적인 마인드도 있는 이런 인물인데 박홍근이 3선까지 했는데 과연 이 지역에서 박홍근을 한 번 더 밀 것인지 아니면 정부 여당에 속한 이 젊은 이승환에게 민심이 쏠릴 것인지 이것도 관심사인데 한번 지켜볼 만한 곳이다. 여기 보면은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이 윤석열 후보를 좀 앞섰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상당히 좌파세가 강한 지역인데 그다음에 이제 또 6.1 지방선거 때 중랑구청장 선거에서도 역시 류경기 민주당 소속이 앞섰습니다. 상당히 민주당이 강한 지역인데 다만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크게 앞선 이런 곳인데 과연 이 지역에서 어떻게 될지 3선도 하고 나름대로 인지도가 높은 이런 박홍근을 만나서 승리하면 더 좋고 하여튼 나가서 최대한 어떤 열심히 해가지고 이 상대의 길을 꺾는다고 하면은 그런 것이 주변 지역구에도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어느 정당이 승리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대문 갑은 이제 현재 비례대표 의원이 이수진하고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지금 혁신위원회 맡기 전부터 지금 이 지역의 전략공천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혁신위원장을 맡은 것인데 저는 지금 굉장히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죠. 이뇨한 위원장이. 그리고 이제 이수진은 뭡니까? 부정한 자금을 받은 거 가지고 지금 재판에 넘겨졌어요. 뭐 기동민이, 김영춘 이런 인물들하고 같이 부정한 뇌물 수수로해서 지금 재판에 넘겨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한번 이 지역은 탈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는 여기가 이제 우상호가 4선을 했던 상당히 여기도 좌파 성향이 강한 곳인데 우상호가 불출마를 선언했죠. 그리고 이제 우상호하고 국민의힘의 이성원 전 의원 맞대결로 아주 유명한 그런 곳이기도 한데 이성원 전 의원은 지난번에 구청장 선거에 나와가지고 당선됐어요. 서대문 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이 지역에. 이 지역에 지금 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인데 이러다 보니까 뭐 이런 맞대결은 이제 이루어질 수 없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수진하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도전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인요한 위원장이 승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수진 자체가 지금 뭐 상당히 뇌물로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난 3구 대선 때 이재명이 48.7 아슬아슬하게 윤석열 후보가 47.5로 이렇게 이 지역에서는 패배한 걸로 돼 있는데 그 격차가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6.1 지방선거 때는 오세훈이 크게 이긴 걸로 돼 있고 구청장 선거에서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구청장 선거에서 이성원이 크게 이긴 것으로 민주당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게 지금 서울 마포구 갑 여기도 완전히 지금 부자가 대대로 지금 이 지역에서 지역구를 지금 어떻게 보면 해먹고 있는데 이번에 제대로 걸렸죠. 뇌물을 받은 이것 때문에 제대로 걸려가지고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뭐 이런 자가 나온다고 하면은 뭐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좋죠. 이 국민들이 또 뽑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뭐 아버지 아들까지 해가지고 해먹다가 결국 뇌물을 받았고 집안에서 뭐 수억 원 돈다발에 나왔는데 뭐 황당한 변명을 하고 있고 최근에 재판 받으러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에게 돈을 준 업자가 다 실토를 하고 있어요. 법정에서 돈을 줬다가 하는데도 부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녹취록도 뭐 조작됐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일단은 조종훈 시대전환 의원이 여기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좀 공교롭게 국민의힘 쪽에서 여러 명이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교통 정리가 될지 조종훈 시대전환 의원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그 예상이 되는 게 딱 대비가 되죠. 이 완전히 부패한 의원인데 참신한 의원으로 이렇게 가면은 민주당이 차지했던 이 지역에서 가져온다. 한 석을 가져온다. 말씀드렸듯이 두 석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또 서울 지역 선거전에서 상당히 국민의힘에게 힘을 주는 이런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작구을엔 지금 이수진 이름이 똑같죠. 여긴 지역구 의원 이수진이 현재 지역을 갖고 있고 나경원 전 의원이 안타깝게 졌는데 요 경우가 바로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나경원 전 의원이 거리의 여전사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아스팔트 위에서 앞장서서 당시 그 투쟁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자, 지역은 놔두고 뭐 맨날 밖에 나가서 싸움만 하냐 이렇게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역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여러 가지 좀 마이너한 부분들을 데미지를 받은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지금 보면 전혀 그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안 되는 그런 게 드러났죠. 상임위 활동하는 거 보면 완전히 이게 무슨 저런 사람이 다 했나 싶을 정도로 뭐 술 먹고 왔는지 횡설수설하고 혼자서 시죽시죽 웃고 뭐 이런 것들, 자기 감정을 컨트롤을 못하는 이런 거. 그다음에 무슨 뭐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탄압을 받았다는 그 새빨간 거짓말로 다 드러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이제 나경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수진 이렇게 붙으면은 원상 회복되리라고 봅니다. 나경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크다.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인물이다. 족탈불급이다. 이수진은 나경원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인물인데, 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좀 지난번에 됐는데 이거 다시 원위치 될 가능성이 크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김건식도 이번에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파병 여기 김건식이 지금 상당히 꾸준히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고, 이 남인수는 뭐 여성 운동 단체를 했다고 하면서 그동안 보인 게 뭐 박원순을 지지하고 박원순에 피해받은 여성을 갖다가 뭐 피해 호소인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윤미향을 지지하고 이런 거 행태를 보였어요. 이중적인 이런 거 행태를 보여서 여성들로부터도 비판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김건식은 뭐 꾸준하게 지금 이제 언론을 통해서 또 자신의 어떤 뭐 안보 분야의 전문성 이런 걸 알려오면서 쭉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가 보면은 자, 윤석열 후보가 56.8로 크게 앞섰던 곳입니다. 이재명을. 서울시장 선거 때도 오세훈이 아주 거의 더블 스코어로 앞섰던 지역입니다. 여기가. 오세훈이 64.7, 그다음에 송영길은 34. 그래서 한번 이번에 김문식이 지난번에 이제 패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서력전이 될 텐데, 제가 볼 때 김문식이 공천을 받고 이렇게 해서 남인순하고 붙으면은 이번에 김문식이 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은 지역 중에 또 하나가 여기가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현재는 9석이고 더불어민주당이 40석이고, 그러나 이제 구청장에서는 17대 8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뭐 여론이라는 건 수시로 변하지만 일단 서울 지역은 갤럽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힘이 9%포인트 앞선 걸로 일단 이렇게 나오고 있으나, 그러나 강서 선거에서 크게 패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이게 지금 지난번 경우는 너무 좀 비정상적이다. 비현실적이다. 그런 선거 결과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이제 서력을 할 것으로 보고, 얼마나 서력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